안녕하세요. 법도TV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세금 반환 소송의 강제 집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도 막무가내인 태도에 마음고생하는 세입자들이 수두룩합니다. 세입자는 전세기간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돈이 없다며 소송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래 큰소리를 친다면 세입자들의 마음은 까맣게 타들어갈 수 있습니다. 최근 전세가 하락으로 전세 계약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상황에서 세입자가 명심해야 하는 건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해서 마냥 기다리다간 본인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돈이 없더라도 전세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집주인의 재산을 추적해 압류 절차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용어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법률 용어부터 설명하고 갈게요. 전세금 반환 소송이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을 상대로 세입자가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오늘 주제에 이어서 설명드립니다.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에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세금 반환 소송부터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전세금 돌려받기가 어려운 세입자들은 소송조차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 없는 집주인에게 소송을 제기해봤자 소송 비용만 들 뿐 전세금 반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다면 당장 경제적인 효과는 없지만 집주인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고 추후 중요한 법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첫 관문이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돈이 없는데도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을 통한 강제 집행은 집주인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 후 진행할 수 있는 강제 집행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채권 압류 및 추심이 있습니다. 채권 압류 및 추심이란 전세금 반환 소송에서 받은 승소 판결문으로 집주인의 은행 통장을 압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즉 집주인의 명의로 된 계좌에 돈을 강제로 빼앗아오는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만약 채권 압류 및 추심을 진행했음에도 집주인의 계좌에 별다른 소득이 없다면 동산 압류 절차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았던 일명 빨간 딱지를 말합니다. 동산 압류 절차를 진행하면 법원의 집행관이 나와서 집 주인의 살림에 빨간 딱지를 붙여놓고 추후 경매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집주인이 소유한 값비싼 물건은 물론 차량까지 압류해 경매에 넘길 수 있어 낙찰받은 대금으로 세입자는 전세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채권 압류 및 추심이나 동산 압류를 거쳤음에도 큰 소득이 없다면 부동산 경매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없는 집주인이더라도 세입자에게 임대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세입자에게 끝까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되는 경우가 많고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보다 높기 때문에 집이 경매에 넘어가길 바라는 집주인은 드물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강제 경매는 심리적 압박 효과가 크기 때문에 해당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전세금을 돌려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금 반환 소송의 강제 집행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정리하자면 전세금 반환 소송부터 진행해 추후 강제 집행 절차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채권 압류 및 동산 압류 절차로 집주인의 계좌와 살림을 처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경매는 강제 집행 절차 중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전월세 보증금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문의사항을 남겨주시면 이메일로 답변드리고 있는데요.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법도 전세금 반환 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상단 중앙에 전세금 반환 상담 메뉴가 보이실 텐데요. 체크된 부분은 명확하게 정보를 입력해 주시고 본문에 궁금한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이메일 또는 유선 전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에 더 좋은 부동산 법률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였습니다.